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 세금 폭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을 이용해서 일반 주택을 매도하실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과 일반 주택의 매수, 매도 순서를 잘 판단해서 매수,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수, 매도 순서를 잘 지켜서 일반 주택을 매도하실 때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 받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매수, 매도 순서를 잘못 판단해서 일반 주택을 매도하실 때 양도세 폭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과 관련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항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실무 사례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사항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두 번째, 농어촌 주택 부수 토지에 농어촌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양도 시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 번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네 번째, 한 개의 일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러한 쟁점사항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첫 번째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하는 쟁점인데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17년 3월에 A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1년 7월에 B 일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에 B 일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과세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비일반 주택의 취득 순서와 A 농어촌 주택의 취득 순서가 뒤바뀌어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 비일반 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게 되면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단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먼저 구입한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A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 일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쟁점상 1번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쟁점 1번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 위험과 비과세 가능 여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일반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나중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입한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중에 나중에 일반 주택을 구입하고 그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원칙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쟁점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주택 부수 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양도시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러한 쟁점 사항인데요. 해석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 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이후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란 쟁점인데요. 해석 사례를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3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쟁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 개의 일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2개를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하는 쟁점입니다. 해석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 일반 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조특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2개를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조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쟁점 4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세법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 또는 고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주택 등 5종 요건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개정 내용을 적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 농어촌주택 또는 고양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서 일반주택을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고양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팁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은 주로 직접 영농, 영어하는 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고양주택은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보유하던 중에 농어촌주택을 나중에 취득하고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전업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구,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인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농주택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농주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세대 천원이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귀농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귀농 이전에 미리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 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고양주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지역 등 법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의 읍, 면, 동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이는 인구 20만 이하인 별표 12의 26개 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을 해야 하고, 이때의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주택입니다. 이는 고양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동시 충족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20만 이하인 별표 12에 26개 시지역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을 해야 하고, 이때의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농어촌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주택, 인농주택, 귀농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인농주택, 그리고 귀농주택 모두 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읍지역은 도시지역 밖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 제한을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인농주택은 규모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상속받은 게 아니고, 인농주택은 실제 시골에서 영농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귀농주택은 이와 다르게 규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주택은 본인이 귀농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시골로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귀농주택의 규모 제한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고가주택 12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지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세 번째,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거주 요건을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인농주택은 피상속인 또는 인농인이 상속주택 또는 인농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귀농주택은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주택을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귀농주택 취득 후에 1년 내에 농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며 주민등록 이전하고 거주 개시 후 농지 취득일을 귀농일로 봅니다. 네 번째, 비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인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귀농주택은 세대 천원이 이사하여 귀농 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해줍니다. 다섯 번째, 사후관리를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인농주택은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농주택은 귀농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 영어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농주택 취득 후에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세 종류, 조세 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고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 허가, 면허 어업자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 면허, 양식업자, 그리고 여기에 고용된 어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 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3년 8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시기입니다. 2003년 8월 1일 이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분부터 비과세 특례를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역 범위는 읍, 면, 동 지역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동은 별표 12에서 제시하는 26개 시지역, 20만 명 이하의 시를 말합니다. 여기에 속한 동으로 보유하던 일반 주택과 동일하거나 연접한 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제외를 합니다. 다만 연천군, 옹진군은 포함하여 대상 지역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제외됩니다. 세 번째, 지정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등이 제외되고요.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역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일반주택과 동일하거나 연접한 읍면동은 제외가 됩니다. 고양주택을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9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일반주택 양도분부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범위를 보겠습니다. 지역 범위는 다음의 요건인 1과 2를 모두 다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별표 12에 따른 26개 시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지역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지역, 두 번째, 지정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등, 세 번째, 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구역상 일반주택과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지역 역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규모 기준을 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모두 다 대지 면적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가액 기준을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한옥은 4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구입한 주택은 7천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점점 올라와서 3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1세대가 한 채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시에 농어촌주택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후관리를 보겠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고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 요건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번, 추징 제외 사유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협의 매수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양주택 소재 지역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제주도까지 26개 시지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청 유권 해석 등 검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수차례 반복, 양도, 양수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고 가액 제한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인용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수차례 반복, 양도, 양수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목적으로 본다면 일반 주택을 수차례 반복, 양수,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용주택은 역시 면적 제한 없고 가액 제한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일반 주택 보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의 귀농주택은 면적 제한도 있고 가액 제한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면적 제한은 받지 않지만 역시 가액 제한은 3억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고양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양주택은 면적 제한은 받지 않지만 가액 제한은 3억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팁사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주택, 인용주택, 귀농주택은 주로 직접 영농, 영어하는 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은 영농, 영어하는 자가 아닌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먼저 취득한 일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과 관련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복잡한 내용이 많고 법이 자주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세무사님 등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꼭 참고하셔서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매수했던 일반 주택을 파실 때 세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